안녕하세요. 진격의 뚱간장 플래시입니다. 오늘은 GFN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이고 어느 한쪽에 쏠려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키링 2호도 뺐어요. 그 친구가 블랙컴뱃 소속이기 때문에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키링 2호를 뺐습니다. 우선 GFN이 했던 날 저희는 제우스 FC 시합을 갔었어요. 그래서 사실 GFN 상황이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GFN을 갔다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중석이 굉장히 많이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올라온 거 보면 꽉 차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흥행이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카드들도 좀 데뷔전 선수나 신인급 선수들도 많았고 경기가 하나 빠그라지고 대체 선수로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기대감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을 해줬겠지만 잘 홍보가 되지는 않았던 느낌입니다. 매치업의 문제다. 프로모션의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뭔가 카드를 봤을 때 기대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단은 비슷한 의견이에요. 일단은 이슈가 될 만한 매치업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회들은 출전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 또는 체육관 식구들로 관중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결국 그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 건 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요소가 없지 않았나. 우리 같은 격투기 종사자나 진짜 격투기를 딥하게 좋아하는 팬들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매치업이었을 수도 있지만 일반 라이트한 격투기 팬들은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 선수들이 나오는데 티켓을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표를 팔려면 라이트한 팬들을 좀 잡아야 성공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요소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대회였잖아요. 그런데 1, 2, 3의 대회 전부 다 좀비 트립이라는 콘텐츠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선수로 출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좀비 트립은 회차당 선수들이 계속 바뀌죠. 한 회가 끝나면 그 출연자는 끝나요. 한 번 놓치면 애초에 그 선수는 다시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 트립이라는 콘텐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사실 약간 싸움꾼을 찾아서라는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아가지고. 일단 컨셉 자체가 동네 양아치들 찾아서 약간 그런 컨셉이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컨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비 트립은 사실 몇 회 보다가 안 봤거든요. 저도 처음에만 조금 보고 사실 잘 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비 트립을 안 본 사람들은 GFN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건 우리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좀비 트립을 재밌게 본 사람들은 GFN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을 수도 있어요. TFC 때도 라운트리가 왔었단 말이에요. GFN은 할로웨이가 왔었죠. 사실상 라이트한 팬들은 할로웨이나 라운트리를 보려고 경기장을 찾지 않아요. 그런 라이트한 팬들한테는 할로웨이나 라운트리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황인수 같은 선수들이 나오는 게 훨씬 더 티켓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까놓고 할로웨이랑 라운트리가 시합을 뛰는 게 아니잖아요. 할로웨이나 라운트리가 GFN이나 TFC 시합을 뛴다면 티켓 구매 안 하겠어요?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초청받아서 왔어요. 구매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와도 하루 단발성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매치업들이나 그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할로웨이가 온다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치업이 약하니까 그거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GFN을 직관을 간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일단은 흥행이 성공적이진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GFN 링 아나운서랑 인터뷰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는데 좀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 뭔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격투기 아나운서 이런 인터뷰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연예인이 와서 하는 느낌이어서 뭔가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뷰어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선수 이야기보다 말장난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들이 전 좀 불편하더라고요. 연예인이고 개그맨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아예 습관처럼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 대회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다음 대회 때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변한 게 없던데요. 뭔가 선수가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연예인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는 링 아나운서랑 인터뷰어가 연예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정말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TFC 심판으로 활동했었어요. 젠틀맨 플라워드 심판을 봤었고요. 저는 모든 단체에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승철이도 국내 단체를 뛰고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치중될 수가 없는 선수예요. 지금 국내 링 아나운서나 인터뷰어 중에 탑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회생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회생님도 초반에는 사실 안 좋은 평가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랑 비교해서 보면 지금은 뭐 완전 다른 사람 된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계속 좀 연구도 하시는 것 같고 확실히 그렇게 바뀌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회생님을 까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 링 아나운서 탑은 공동 1등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결이 달라요. TFC의 이원록 선생님. 일단 그 포스와 노련함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순간 TFC라고 해서 이호준 선수가 아니. 떠올라 버려가지고 아니지. 호준이었으면 큰일 난다 진짜. 그리고
그리고 회생님. 지금 현재 씬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독보적인 링 아나운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민감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GFN에 바이럴 마케팅 사건이 있었어요. 뭔지 알고 있어요? 댓글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전투력 지정기님 영상만 봤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예요. 무슨 어플에서 GFN 어떤 영상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 캐시를 지급하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황이나 이런 게 아예 진짜로 한 겁니까? 실제로 GFN 영상에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팩트라면 단순한 마케팅으로 이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론을 만드는 거니까 안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FC 영상 가봤어요? 댓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절반이 욕이에요. 댓글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쳐요. 부정적인 댓글 지우고 이런 거는 채널 관리자의 재량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바이럴 마케팅으로 돈을 주고 댓글을 사서 여론을 선동한다?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허위사실과 음해, 날조를 했지만 저는 그때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 중이었고 시합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익스트림 컴뱃 조정현 감독님하고 같이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현이 형한테 피해를 주기 싫었던 것도 있고 정현이 형도 저한테 어차피 알 사람은 다 알아. 진실은 밝혀지니까 대응할 필요 없어. 여기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정직한 게 제일 중요하다. 누구 뒤통수 친 적 없고 누구한테 사기 친 적 없고 이간질 같은 거 한 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바닥에 20년 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죠. 진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도만 가면서 살라고. 나쁘게 살잖아요? 그거 분명히 들통나요.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물론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여론을 바꾸는 건 저는 충분히 문제 삼을만 하다고 봐요. 뭐 여튼 저는 돈 주고 한 바이럴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 분위기 환기 좀 시킬 겸 비스트 CF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제가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비스트 CF라는 아마추어 리그가 있어요. 비스트 아마추어 리그는 허구 헛날 적자예요. 맨날 사비를 꼬라 박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반 아니면 2달 안으로 무조건 시합을 계속 진행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꾸준하게 열려야 선수들이 시합 뛸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선수들하고의 약속이에요. 우리 시합을 나오는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시합이 끝나면 한 달 반이나 2달 안에 다음 시합이 있겠구나 하고 시합 준비를 해요. 시합이 적자라고 한번 빠그라뜨려 버리면 그 안에 다른 대회가 있으면 괜찮지만 다른 대회가 없으면 그 선수들은 시합 준비만 열심히 하고 뛸 수 있는 대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서도 계속 아마추어 리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비스트 CF 프로리그가 신설이 됐어요. 아마추어 리그 뒤에 3경기에서 5경기 정도 프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 경기는 저는 매치메이킹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전에 비스트의 근간이 되었던 단체 중에 브레이브 CF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대회를 한국에서 했었죠. 그때 파이트머니 미지급이 아니라 들지급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파이트머니와 뒤에 이야기했던 파이트머니가 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중간에 주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운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이트머니가 갑자기 3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래서 선수가 파이트머니를 3분의 1밖에 지급을 못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바뀐 운영팀과 지금의 비스트 운영팀은 다른 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그 미지급 받았던 선수의 오퍼를 제가 줬어요. 저는 매치메이킹까지만 하는 입장이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비스트 CF의 모체였던 브레이브 CF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비스트 CF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넘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저는 그 운영에 대한 문제는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바뀐 운영진에서 이 파이트머니를 해결을 해줬어야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선수가 파이트머니를 아직까지 지급을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어찌됐건 매치메이킹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선수 키우는 입장에서 그 선수 파이트머니는 제 사비로 해결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얘기예요. 해결된 지는 좀 됐습니다.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브레이브 CF 그 미지급 사건을 비스트 CF랑 연관지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지급 사건의 운영과 지금 비스트 CF의 운영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대본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막 횡설수설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곧 시합이 있는데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격의 중간장 플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